다음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관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군요. 여기 있습니다. 문 대통령 아들 의혹 건드린 이재명. 주말 동안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내용입니다. 친문,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죠. 자, 이재명 지사의 얘기입니다. 해경궁 김씨 사건, 여권 분열 노력, 준용 씨 특혜 의혹, 허위 확신하지만 법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이북 글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일부 당원들 이재명 지사를 제명하라. 당 앞에서 시위도 벌어졌고요. 야권에서는요. 이 지사가 대통령과 사실상 결별 선언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도정에 좀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랑 관련해가지고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겠지요. 오늘 SNS에 문준영 씨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된다는 건 어떤 뜻으로 올린 겁니까? 그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문준영 씨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계정이 제 아내 것인지 또 아내 것이라고 혹시 인정되더라도 정말로 아내가 썼는지를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제 아내는 저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링 해주고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과거에 밝혔습니다. 네, 양무수 이사님. 네. 문준용 씨 관련 의혹. 그동안 대선 때 논란이 됐지만 어느 정도 해명이 됐어요. 그리고 판결도 있었고. 근데 네. 이재명 지사가 저 부분을 다시 거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 조금 이런저런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소 당했던 주요 내용 중에 예. 하나가 이 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 예. 저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었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데 예. 그동안 저렇게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사안에 대해서 예. 자신의 입장이 뚜렷하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표현들과 예. 이 발언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분당 경찰서장이나 수사과장 예. 고발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다가 이해찬 대표에 의해서 예. 취하했던 과정이나 두 번째 경찰이 진실을 택하지 않고 권력을 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지사가 정면 충돌하는 것이냐 쓸데없는 정쟁적 발언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요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굳이 안 해도 돼야 되는 문준용 씨 이야기를 꺼내므로써 이제 말 그대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문 야당 선언이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의 구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가 현 소송과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데 왜 이 문제를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인 듯 음모론의 주인공인 듯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쓸데없는 비난을 자초하는지 이 부분이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본인 부인 해경궁 김씨, 이른바 해경궁 김씨 이 논란의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선 거기서 다뤄진 문희정 씨 관련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자, 김윤철 교수님, 어떤 의도일까요? 이거는요. 글쎄요, 우선 하나는 부인의 이제 아이디 계정 혹은 이제 썼던 글 이런 부분들의 진위라든지 썼던 사람이 누구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제
사건, 이제 예. 문 대통령 아들의 이제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되니까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 의견을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글쎄 이제 그 의도는 글쎄요. 근데 뭐 이제 자기만 좀 이제 예. 당해갖고 억울하다 혹은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예. 밝혀야 할 의혹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데 예.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도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를 예. 위해서도 그렇고 좀 잘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예. 문제들을 이렇게 갖고 자꾸 문제 삼느냐라고 하는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겠고요. 뭐 이제 그런 좀 어떤 좀 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런 그 과정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가질지는 뭐 저도 저 양 이사님 말씀처럼 예. 상당히 뭐 회의적입니다. 최영수 의원님, 사실 논란이 된 그 트위터 글, 이른바 해경궁 김 씨 그 논란의 여러 가지 트위터 글, 그중에 보면은 문준영 씨 내용도 있지만 전해철 의원 관련 내용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어. 근데 그중에서 특히 문준영 씨 대통령 아들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글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체 흐름에서 보면은 예. 문준용 씨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해경궁 김씨 계정의 그 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는 내용들은 세월호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굳이 문준용 씨 아. 얘기를 꺼내는 거는 문준용 씨 사건은 사실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났거든요. 국민의당 조작 사건이다 해가지고 판결도 있었고 이미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입니다. 예. 근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따지자고 하는 것은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그 개정 논란을 예. 진실 게임이 아니라 예. 정치 게임으로 옮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경찰도 권력의 편에 섰다 해서 경찰 못 믿겠다. 예. 검찰도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못 믿겠다. 예.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이것이 진실 게임이 아니라 예. 정치 게임이다. 예.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 문준용 씨 얘기가 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윤기찬 변호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요. 그동안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요. 그 문제의 개정이 부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그 내용이 무슨 허위 사실을 다뤘든 어떤 걸 다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문제를 삼았어요. 다시 이번에.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언급한 내용은 예. 본인이 변호사의 의견서에 있는 것을 인용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견서 쓸 때 예. 가정법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정은 김혜경 씨가 개설한 개정이 아니다. 예, 예. 가사 김혜경 씨가 개설한 개정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글 쓴 게 아니다. 예. 가사 본인이 글을 썼다 하더라도 그 예. 내용이 예.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 이런 이제 가정법을 쓴 그 단계별로 예. 쓴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 그렇게 씁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 말대로 조교시 만약에 문준용 씨 그 취업 특혜가 허위가 아니라면 예.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다 여러 가지 글 중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본인이 아까도 했지만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인용을 했다. 예. 그 정확하게 그런데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 배경에는 예. 그 문준용 씨 취업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해결된 건 없어요. 예. 해결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예. 그것은 이제 일부 사실관계 명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 녹취록이 조작됐다든가 예. 이런 것들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 측인가 문준용 씨 측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게 있습니다. 예. 허위 사실로 인한. 예. 근데 거기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볼 때 허위를 인식했다거나 허위 사실로 보기에는 명확치 않다라고 해서 무혐의 결정을 해놨어요. 예. 그리고 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예. 공소사실 문제도 있지만 예. 이런 어떤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수사당국은 곤혹스럽죠. 이것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안 닿는데 그것이 어떻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검찰로서는 판단이 굉장히 이 부분만큼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예. 설령 이걸로 인해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예. 이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예. 지사직을 잃고 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예. 차차기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예. 효과가 나지 않거나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문 진영이라고 일컬어지는 예. 그런 선두주자로서의
차차기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포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양무석 이사님께서는 좀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과도한 정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혐의를 벗고 나오지 못하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납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행위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보다 오히려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더 치명적일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 김태호 지사가 국무총리에 임명되고 나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 했는데 모른다고 끝까지 우겼다가 사진 한 장이 딱 나오면서 김태호 총리 후보가 낙마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결정적인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재명 지사의 이후의 스텝, 차기나 차차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이르다. 그리고 당장 이 난국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재명 지사는 말 그대로 아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도한 이 상상력이 요즘 많은 언론에서 피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꽤 논란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와중에요. 또 이런 일도 있었군요. 여기 보시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해경궁 김씨 고발 이정열 변호사. 이재명 사건 손 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요. 궁차사와, 그러니까 요 모임입니다. 요 진실을 밝혀달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데, 궁차사와 신뢰관계 깨져 사임 표명. 그러나 궁차사 실무자 잘못이다. 여전히 신뢰한다. 계속 변호인으로 활동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이정열 변호사가 다시 사건을 맡기로 일단 해프닝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기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김철 교수님. 이쪽 변호인 쪽.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대척점에 있는 쪽입니다. 여기도 또 한바탕 주말 동안 혼란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지금 이 계정이 해경궁 혹시 그 계정이 김씨 계정이 실제 그 이재명 지사 부인의 계정이 맞냐 아니냐 등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각자 좀 이렇게 판단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뭔가 좀 이 입지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전략을 바꾸고 좀 이제 이렇게 미리미리 좀 이렇게 거리를 두어가지고 이 좀 너무 난장판이 되고 진흙탕이 되니까 이제 거리를 둬야 되는 것 이런 판단들 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당사자들이.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아까 이제 문 대통령 아들 이제 문제로 또 이제 그 프레임이나 이런 전략들이 옮겨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문제를 시비를 계속했었던 여러 가지 법률 대리인이나 등등등도 상당히 이제 이 사건의 전모가 아주 본격적인 정치 싸움이나 이 시비가 더 심해지겠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별로 이제 득될 게 없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거세지고 있는 거죠. 이제 친문 반문 이런 싸움으로까지 가고 하면서 그런 이제 상황이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재명 지사 그리고 부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공방과 논란 매일같이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에 실린 사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첫눈 내리는 광화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죠. 토요일인 지난 24일입니다. 서울에 첫눈이 왔는데 무려 8.8cm. 첫눈 치고는 폭설 수준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설인데요. 이 눈이 온 뒤에 일각에서는요. 올겨울 최악의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올겨울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면요. 순식간에 이렇게 그날 토요일 아침에 눈이 쌓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일이 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이 눈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첫눈 치고는 대단한 눈이 내렸습니다. 자, 한편 첫눈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권에서 꼭 회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 여기 지금 사진 있죠. 탁현민 행정관 얘기 또 나왔습니다. 지금 주말 동안. 그래서 여기서 탁 행정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 듣고 이어가도록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24일 서울엔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으론 이례적으로 8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는데요. 첫눈이 오자 정치권에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거론됐습니다. 탁 행정관은 작년부터 사퇴 압력을 받다가 지난 6월 사의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을에 주요 행사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까지만 일해달라,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라며 사의를 만류했습니다. 그제 야권은 탁 행정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탁 행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첫눈이 내리면 놓아준다던 청와대 쇼 기획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요.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첫눈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던 탁현민 행정관이다. 이제 그만 그를 놓아주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전부터 계속된 공세에 탁 행정관은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2일 제가 쓰여야 한다면 제가 쓰임이 있을 때까진 그것을 따르는 게 도리일 것 같다 라며 청와대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일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탁 행정관과 계속 일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는데요. 탁현민 행정관이 겨울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 만류했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 서울에 첫눈이 내리면서 정치권에선 강제 소환된 탁현민 행정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첫눈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이 지구 온난화로 대한민국에 눈이 많이 없는 걸 노린 거 아닌가? 예? 탁현민 제가 붙들었고요. 또 제가 그걸 따로 약속을 드렸다기보다는 탁현민 행정관한테 조금 겨울까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말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계속 탁현민 행정관을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 만류하는 입장이고. 네, 지구 온난화로 눈이 뭐 적게 오는 걸 노린 게 아니냐 하지만 첫눈 치고는 폭설 수준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와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관련 기사가 있는데 요거 보고 우리 패널분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야당 탁현민 첫눈 오면 놓아준다더니 청와대 일각에서는 농담처럼 오간말인데 이렇게 정색을 하고 뭐 비판을 합니까? 이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권에서는요. 탁 행정관 대체 불가능하다. 대체 불가능한 인물에서 바꿀 수가 없다. 뭐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양무석 이사장님. 예. 뭐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질문 제가 하나 좀 드릴게요. 야권이 야당에서 이렇게 탁현민 행정관의 사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제 각종 이벤트에 대한 행사 기획, 행사 기획에 대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 연출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난해 5.18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5.18 희생자의 아이가 성장해서 그 조사를 읽었을 때 안아주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많은 국민들에게 눈시울을 그 적시게 할 정도의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저런 사람을 키우지 않았냐, 왜 저런 사람이 없냐, 저런 사람을 키워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전 한국당 대표로서의 홍준표 대표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말이나 정말 그 국민들의 그 정서와 거리가 먼 표현으로 항상 이슈가 됐는데 이번에는 타임리하게 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참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준이냐라는 부분인데 청와대가 이야기했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갔던 내용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참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그 첫눈이라는 표현을 언급했는데 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이 임종석 실장이 이제 이 놓친 부분은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첫눈 오기 전에 올 것이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까지는 좀 해달라라고 이제 하면서 첫눈을 상징적으로 던진 것 같은데 그 상황이 계속 미뤄지고 하면서 그 서울 답방까지만 책임져 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임종석 실장은 타계민 행정관한테 하는 거고 그리고 타계민 행정관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쓰임이 있다면 쓰여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일반적인 기획자와 우리와 좀 다른 게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따르겠다가 아니고 아주 자신을 하나의 도구로 낮추어서 쓰임이 있다. 정말 겸손하게 이제 어프로치를 하잖아요. 쓰임이 있다면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표현들이나 그 보면 일반 이 시각과 타계민 행정관의 표현과 행위와 기획은 확실히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최영수 의원님, 질문을 제가 바꿔서 그럼 청와대는 저렇게 야권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 굳이 유지하고 있는 그 타케민 행정관을 뭐라 그럴까요? 청와대에 두고 있는 이유. 아까 잠깐 기사 났지만 대체 불가능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양문석 이사장님 생각이 저하고 많이 다르네요. 어떻게 다릅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야당도 이게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했을 때 그 단어 자체로 이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도 나왔지만 겨울이 오면 뭐 놓아주겠다든지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실 탁현민 행정관이라고 그랬을 때 탁월한 기획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탁 행정관의 그 여성 비하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논란이 시작된 게 그 부분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탁 행정관을 그대로 청와대에 두는 것이 현 정부의 5기 인사냐, 자기 사람 챙기기냐 이런 상징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첫눈이 온다고 하는 그 표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계기를 삼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5기 인사와 그 자기 사람 챙기기에 대한 이제 한번 환기를 시키는 거죠. 다시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5기 인사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정치적으로 환기시킨 겁니다. 그래서 탁 행정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탁월한 기획력이 있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될까지 그 기획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부담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일개 청와대 행정관인데 왜 이렇게 그 인물을 두고 논란이 하지만 확실히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의미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태, 지금 청와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라서 계속 야권에서 또 논란을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